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이 많아 올해 묘목 판매 시기가 많이 앞당겨진 가운데 묘목 작황과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비상장법인 특수관계인의 내부 주식 거래에 취득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안이 공무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이 동해안 어업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양식 유망 품종까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다시 안개가 짙게 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마른 땅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봄비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최고 20mm 정도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4도, 구미 12.9도, 포항은 13.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 선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밤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안에도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내일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뒤 이들을 상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이상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4 지방선거에 나선 8명의 대구시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상기 조원진 의원과 주성영 권영진 전 의원, 이재만 전 구청장 등 5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5명을 상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후보를 가릴 것이라고 공천관리위는 밝혔습니다. 경북도지사는 권어울, 김관용, 박승호 3명의 후보가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는 도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음주운전과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선거 관련 범죄, 현직 재직 때 도덕성 문제 등은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권어울, 박승호 두 예비 후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경상북도 지사가 아들 병역 비리 등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 경북도지사 경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본 자격 심사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각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정치관계법과 제한금지 규정, 공명선거 협조 사항 등에 관해 설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첫날인 9일에는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효석홀에서, 둘째 날인 다음 달 10일에는 대구시 남구에 있는 대구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대구 제조업 경기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03으로 지난 2011년 3, 4분기 때 105를 기록한 이후 계속 기준치 100을 밑돌다가 오랜만에 회복했습니다. 건설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로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지난 분기 63에 비해서는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업체들에게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경기 활성화라는 응답이 전체 45%, 원자재 가격 안정 21.9%, 자금난 해소 지원 17.8%로 나타났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23주기를 맞아 오늘 추모제가 열립니다.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대구 달서구 세방골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는 유족들과 실종 가족 찾기 시민 모임 등이 참석해 추념식과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지난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룡뇽 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뒤 11년 만인 지난 2002년 유골로 발견돼 살인 사건으로 결론 났지만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지난 겨울 비교적 포근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봄이 예년보다도 빨리 다가온 듯한데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올해 묘목 판매 시기가 많이 앞당겨진 가운데 묘목 작황과 가격 등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단지인 경산 종묘 산업특구 680여 농가가 연간 3천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고 100여 개 종묘 판매업체가 밀집해 600억 원 규모의 과수와 조경수 묘목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와갖고 할 게 없었고 논에 있는 걸 갖다가 거기 심으려고 해요. 묘목 재배가 기후 영향을 받는다고는 해도 올해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합니다. 지난 겨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이른 2월 중순부터 묘목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땅에서 묘목을 생산하다 보니 기후변화에 민감해 접목률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종했는 씨앗이 좀 덜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접은 잘 들어갔더라도 막상 생산을 해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묘목 가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올랐는데 생산량 감소와 강원도와 수도권 등으로의 수요처 다변화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노지 재배를 노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상 기온이니까 씨앗 발효율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목을 해놓으면 접목이 또 율이 낮아집니다. 그 원인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됐어요, 사실상.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마다 3월에 묘목 거래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어 식목일에 나무 심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이버 감사 권한을 일선 학교로 확대해 학교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공무원에게 한정돼 있는 사이버 감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일선 학교로 확대해 복무와 급여, 회계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자율적 감사가 강화된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청의 감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전국 15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의 유해, 위험 현황 파악을 위한 작업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17,000여 개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를, 5인 미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업병 예방 대책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과 각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질산과 황산, 염산 등으로 구성된 폐산 1톤가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색 연기가 발생해 대기에 누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환경청과 소방당국 등이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주변 공기를 측정했지만 특별한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대구시 동구 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탱크로리 트럭이 이 앞에서 가던 51살 유모 씨의 9톤 화물차를 스친 뒤 가드레일을 뚫고 4m 아래 배수로에 빠져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탱크로리 운전자를 찾는 한편 타이어가 파손돼 서행 중이던 자신의 화물차를 탱크로리 트럭이 스치면서 배수로에 빠졌다는 화물차 운전자 유 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비상장법인 특수관계인의 내부 주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안이 지방 공무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지방세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 세정과 이준희 주무관이 발표한 취득세 과세 방안은 비상장 법인의 특수관계인, 즉 대주주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 같은 주식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 국세인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과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근거가 없어 부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식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법인 회사의 토지나 건물을 자녀가 넘겨받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회사와 일반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과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수관계인 내부 주식 거래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지방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상장법인 전국 주식 거래액이 한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세 세율을 곱해가 산정을 하면 한 2천억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상주는 한 1억 이상은 또 특수관계인의 혈족과 인척의 주식 거래에 있어서도 현행 50% 이상일 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국세처럼 30%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습니다. 상주시는 이 같은 지방세 연구 과제를 발표해 경상북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특수관계인 내부 주식 거래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2014 경상북도 소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예천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경북도 내 26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국 소년체전 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경북도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선수 1,931명과 임원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는 오는 5월 24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북 대표로 참가합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오늘 오후 3시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25만 제곱미터의 터에 국비와 지방비 792억 원이 투입돼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테마공원에는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새마을운동 전시관과 글로벌관, 연수관, 새마을 테마촌 등이 들어섭니다. 어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동해안 어업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수산과학원은 양식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진단과 함께 양식 유망 품종을 제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평균 수심 1648m, 깊고 파도가 거센 동해 바다는 서남해에 비해 양식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양식 어종은 넙치류와 전복, 미역 등이 전부이고 생산량은 15,400톤으로 전국 수산물 양식의 고작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자원 고갈로 어획구는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 수산과학원은 포항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을 통해 이제 동해안에서도 양식 비중 확대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어업인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양식업으로 활성화하고 그것을 R&D로 뒷받침해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 동해안 양식 유망 어종으로 강도다리와 바다송어를 추천했습니다. 강도다리는 크고 육질이 좋은 고급 어종으로 횟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바다송어는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양식 기술이 확보된다면 문어와 줄가자미도 고부가 가치 어종입니다. 값비싼 동해 문어는 얼마 전 인공부화에 성공해 곧 대량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시가리로 더 잘 알려진 줄가자미는 횟집에서 가장 선호하는 어종입니다. 수온이 차기 때문에 이 찬 수온에 서식하는 냉수성 어류를 집중적으로 양식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해양 심층수를 어류 양식에 적극 사용하고 동해의 청정 이미지를 수산물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수산물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160개 품목 11,000여 건의 시료를 수거해 농약과 중금속, 방사능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조사 물량을 많이 늘려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과 직거래 농산물 가운데 부적합 품목이 발견되면 생산지를 역추적해 출하를 중단시키는 등 발빠르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기획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을 위촉해 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 끝난 뒤에는 2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또 수강생들이 현장 실습 뒤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문화 선진국 방문 기회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생을 10명 더 늘려 30명으로 잡았는데 직업이 있거나 재학생을 제외한 40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음 달 4일까지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대구에서 교직 생활과 작업 활동을 병행했던 한국화가 이천우 화백이 10년 만에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천우 화백은 수성아트피아에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개인전에서 그동안 주제로 삼아온 고향과 나무를 다루면서도 단순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대해 웅장한 느낌을 전달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 붓터치도 더욱 과감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100호짜리 대작 20여 점을 포함해 모든 작품이 50호를 넘는 작품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환경부로부터 저탄소 그린 캠퍼스 대학으로 선정된 계명문화대학교가 이 지역 주민들의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계명문화대는 지난 21일 달서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 서약서를 받고 에너지 절감과 공회전 안 하기 등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또 녹색 아파트 만들기와 녹색 생활 체험 강좌를 여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녹색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건조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봄비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최고 20mm 정도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4도, 구미 12.9도, 포항은 13.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 선에 머물며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대체로 벗어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영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상주와 문경은 현재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17도 예상되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봉화는 9도, 영주는 1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6도, 포항 17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소 기온이 높아지고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